네, 이번 강의는 수학 교과서 비상출판사의 고1 수학 교과서 비상출판사의 3단원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 풀이 영상 되겠습니다. 책 페이지에서는 152페이지입니다. 아까 잠깐 찍으려다가 자꾸 손이 등장하면 초점이 흐려지길래 재촬영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흐려지나? 자, 그냥 할게요. 두 점 있습니다. A점은 3,-1이라고 나와 있고요. 점 B의 좌표는 2-A,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가 5일 때 양수 A의 값은 구하면 되죠. 자, 선분 AB의 길이 구할 때는요. 루트 빡 씌워서 X 좌표끼리의 차이. 자, 3에서 2-A를 빼도 되고요. 2-A에서 3 빼도 됩니다. 저는 3에서 2-A 뺄게요. 3에서 2-A를 빼면은 1 더하기 A가 되겠네요. 자, X 좌표끼리 차이는 1 플러스 A입니다. 제곱했고 Y 좌표끼리 차이는 마이너스 1과 2의 차이는 3이 되겠죠. 제곱하고요. 계산하면 이제 이 결과가 루트 이제 씌우기 A제곱 고배두배 2A 플러스 1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0 됐는데 그게 5였다는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A를 찾으면 되겠죠. 아마 두 개가 나오나 봐요. 자, 이 알맹이끼리 비교해보면, 자, 5는 루트 25니까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0은 25가 되어 있겠죠. 25 넘겨서 빼면은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가 되었고요. 인수분해하면은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서 구한 A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3이 나오는데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3이 되겠습니다. 2번 보기가 답이 되겠군요. 자,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A, B 두 점이 있네요.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고요. B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입니다. 이 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 P를 구해라. 이거 위에 점 P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좀 도와보도록 할게요. 자, X축, Y축이 있고요. 여기 이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아마 이렇게 있었겠죠. Y는 마이너스 X. 여기 어디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런 점 A가 있었을 겁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리고 B는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예? 왜냐하면 그러면 이 직선에 있는 점이어서요. 참. 여기 어디 이제 B 2, 마이너스 2 이런 점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있는 점 중에서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쯤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두 거리가 같은 점이 있다. 그 점을 찾아내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점이 여기서 이제 P 이렇게 있는 거죠. 점 P의 좌표를 제가 편의상 X 좌표를 K라고 해볼게요. 그럼 Y 좌표는 이 직선에 있는 점이니까 X에 K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K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할 건데요. 어차피 이 길이를 구할 때 루트들이 등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할 거니까 애초에 비교할 때 제곱 길이 비교하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자, AP의 길이의 제곱. 자, X좌표 길이 차이는 K에서 마이너스 5 빼볼게요. K 더하기 5 제곱했고요. 더하기 Y좌표 길이 차이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K를 뺄게요. 그럼 이게 플러스 K가 되겠죠. K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자 BP X좌표 길이 차이는요. 자, K에서 2 뺄게요. K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좌표 길이 차이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K를 뺄게요. 그럼 여기는 또 K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K를 빼면은 마이너스 K를 빼니까 플러스 K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면 돼요. 일로 이렇게 와서. 자, 여기 K제곱, K제곱이 있죠. 이 K제곱 플러스 10K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2K가 있으니까 플러스 8K가 됐겠습니다. 제곱하면 25, 제곱하면 1. 그래서 26이라는 상수가 있겠고요. K제곱, K제곱해서 2K제곱 됐고요.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K 됐고요. 상수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4 더하기 4니까 8 됐겠죠. 이 K제곱 사라졌고요. 마이너스 8K 넘어와서 얘랑 계산하면 16K가 됐겠죠. 26 넘어가서 빼니까 마이너스 18이 됐겠습니다.
그러면 K는요, 16분의 마이너스 18,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8분의 9가 됐겠군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저 점 P의 좌표. 지금 이게 X좌표였던 거죠. X좌표를 K라고 했었으니까. 그게 마이너스 8분의 9가 나왔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K니까 8분의 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숫자가 좀 안 좋아서 답이 맞나 좀 확인 좀 해볼게요. 2번 문제였죠? 네, 맞네요. 마이너스 8분의 9, 8분의 9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할 거 숫자로 좀 편하게 나오기 좀 좋을 텐데 복잡한 숫자가 나오게끔 되어 있었네요. 자, 3번 문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A라는 점 있습니다. 0,3, B라는 점은요, P,7입니다. 이 둘을 이은 선분 A, 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외분점의 좌표가 여기서 이제 6,Q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P하고 Q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3대1로 외분하는 점을 우리가 이 둘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죠. 그렇게 나온 점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점과 비교해서 P와 Q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외분점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3 빼기 1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 있죠. 공식을 모른다라면 이 문제풀이 강의를 보는 것보다 이론 강의를 먼저 보고 그걸 익히신 다음에 얘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곱하면 3P, 여기 이제 1 곱하기 0이면 0이죠? 그거 뺐겠죠. 3 마이너스 1분의 3, 7에 21 빼기 3을 빼니까 이렇게 됐겠네요. 그러니까 그 외분점이라고 하는 건 2분의 3P, 2분의 얼마니? 2분의 18이니까 9 돼 있는 거네요. 이제 그걸 이제 얘와 비교하면 되겠죠. 이 둘을 비교하면. 그럼 이제 얘가 6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분자가 12여야 하니까 P는 4인 거 알 수 있고요. Q는 9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군요. 그래서 P는 4, Q는 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잠깐 답 좀 확인해 볼게요. 네. 답 맞았고요.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봤으니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초록색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좀 흐리죠? 검은색으로 써보겠습니다.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A점이 있습니다. 2,3이라고 얘기했고요. 점 B의 좌표는 A, B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이 그 내분점을 여기에서 C라고 했습니다. C가 이제 뭐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직선 이것이, 이제 이런 힌트가 하나 있고, C의 좌표 우리가 구하진 않았어요. 또 뭐가 있냐면, x 더하기 2y 빼기 3은 0 이라는 이 직선이 선분 AB와 수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C를 지난다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복잡하다. 이랬을 때 A하고 B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상황을 보죠. 점 AB의 좌표를 보면은 B점의 좌표가 안 나와요. 제대로 안 나와 있잖아요. 소문자 AB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아마 이 내분점을 구하면 이게 A와 B가 들어가는 식으로 이 점들의 좌표가 표현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있고, 이제 근데 이걸 결국 어떻게 써먹어야 되느냐 하면 이 점을 이 직선에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A하고 B가, 이 A하고 B로 표현되어 있는 이 점 C를 여기다 대입하면 소문자 AB가 등장하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둘이 수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요 두 점을 가지고 만든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특징을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서 소문자 AB가 들어가는 식을 또 하나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두 개의 식을 가지고 두 개의 문자 AB를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점 C의 좌표, 소문자 AB가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표현한 다음에 그 점을 이 직선이 지나니까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AB에 관한 방정식을 하나 얻고 그리고 이 둘을 가지고 구한 기울기가 얘와 수직이니까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한 번 더 AB에 관한 식을 구해서 둘을 연립하면 된다 이겁니다. 해볼게요. 1대2 여기 이제 1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4 됐고요. 여기는 이제 1 더하기 2분의 곱하면 B 2 곱하기 3하면 여기 6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 C의 좌표가 3분의 A 플러스 4, 3분의 B 플러스 6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직선이 이 점 C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는 거죠. 그럼 이제 x 대신에 3분의 a 더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y 대신에 3분의 b 플러스 6 마이너스 3은 0이다. 얘를 정리할 거란 말입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정리할 거다. 양변에 3을 곱해보고 시작할까요? 짜증나지만 곱하기 3하면 여기 a 더하기 4는 곱하기 3하면 여기 지워지고 분자에 2가 곱해지겠죠. 2b 더하기 12 3 곱하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9가 됐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a 더하기 2b는 4 더하기 16하면 16이죠. 4 더하기 12하면 16이죠. 빼기 9하면 7이에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7. 이렇게 a와 b에 관한 방정식을 하나 얻었고요. 또 하나는 저기 좀 볼까요? 둘이 수직이라면서요. 여기 보세요. 얘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얘의 기울기. 이거 우리가 y는 하고 정리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이 직선의 기울기 AB의 기울기 하면은 그게 몇 나와야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를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AB의 기울기가 몇인 거 알 수 있느냐. 마이너스 곱하기 기울기가 2인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다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자, 선분 AB의 기울기 그게 2라는 겁니다. 근데 기울기는 이 두 점을 가지고 구하죠. 자, x 증가량 여기 B에서 A 빼볼게요. 그럼 여기는 x끼리 빼면 이제 A 빼기 y 증가량도 그러면 점 B에서 점 A 걸 빼야죠. B 빼기 3.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양변에 A-1을 곱하면 2A-4는 B-3이라고 식이 나오게 되고요. B는 2A, 자, 하고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더하기 3 되니까 마이너스 1 된 거죠. 이렇게 A하고 B에 관한 식을 또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이 둘을 연립해서 A하고 B를 구하면 돼요. 제가 이걸 B는 하고 정리한 이유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여기 A, B끼리 모아놓고 넘겨보면은 얘랑 가감법으로는 잘 안 풀려요. 뭐 양변에 또 뭐 곱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입법으로 풀어보려고 식을 B는 하고 정리해 봤어요.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하면은 A 더하기 2 하고 B 대신에 2A 마이너스를 넣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이너스 7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여기 이제 2 곱하기 4A 더하기 A 하니까 5A가 되었죠. 마이너스 2 넘어가면 더하기 2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됐어요. 해서 A는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겁니다. 답 좀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지 좀 바꿔볼게요. 요게 요 동그라미가 3개면 난이도가 좀 있다는 거거든요. 동그라미가 3개면. 자,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직선이 이 좌표 평면에 삼각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A점 4,0이라고 점 A가 있고요. 점 B가 또 이렇게 있어요. B의 좌표는 3,4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원점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여기 이렇게 선이 하나 나와 있죠? 아이고야, 손을 저거 좀 너무 이상하게 웃긴 했는데 이 선이 나와 있죠? y는 x 더하기 k라는 선이 나와 있죠? 이 직선이 이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약간 제가 그림 못 그렸지만 이게 이제 이 삼각형 넓이의 반이라는 겁니다. 얘도 반이고요. 이 직선이 삼각형 넓이를 반으로 나눌 때 그때의 k 값이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삼각형 어디니? OAB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삼각형 OAB의 넓이는 밑변 길이 4, 높이도 4예요.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에서 8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점을 제가 편의상 이 점을 C, 이 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삼각형 DCA가 DCA의 넓이는 8의 반, 4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요 K의 값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얘는 기울기가 1인 게 정해져 있고요. K 때문에 Y절편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이 부분의 넓이가 4라는 걸 이용해도 되는데 그거는 뭐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도형은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는 게 좀 까다롭죠. 사각형도 이제 듣보잡한 사각형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모양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잘려서 이 윗부분이 삼각형이 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삼각형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보다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렸을 때 이 부분이 전체 넓이의 반이 될 것이다. 기울기 1이라면. 그러니까 기울기 1이면 이제 얘보다는 기울기가 1이면 얘보다 더 완만한 곡선, 그러니까 더 이쪽 방향으로 회전된 곡선, 회전된 이제 직선으로 얘를 자르게 되니까 잘랐을 때는 이 아랫부분이 바로 삼각형 모양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K를 구할까? 얘와 밑변과 높이를 K로 표현해야죠. 그리고 그 결과 구한 넓이가 4라는 걸 이용해서 K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점 C와 점 D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점 C의 좌표는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기 있는 직선 y는 x 더하기 k에서 x축과의 교점이니까 y에다가 0 대입하면 돼요. 0 대입하면 여기 이제 x 더하기 k가 빵이니까 x는 마이너스 k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k, 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k, 0이에요. 이렇게. 문제는 이제 점 D의 좌표인데요.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면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면 그러니까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거를 그 직선과 y는 x 더하기 k라는 직선을 연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찾는 방식으로 점 D의 좌표를 구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귀찮겠지만, 그럼 뭐 별 수 없죠. 그렇게 해야죠. 자, 이제 그래서 일단은 선분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B의 직선의 방정식. 자, 선분 AB 보면 이제 자, 기울기 먼저 구해볼까요? 기울기는 자, 3에서 4까지 x 증가량 1이고요. 4에서 0으로 y 증가량은 마이너스 4입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면 선분 AB의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제 선분 AB가 이제 직선 AB라고 해야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려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해 볼게요. y 빼기 지나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계산해 보겠습니다. y는 여긴 사라지고요. 0은 마이너스 4x 더하기 16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면 얘하고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k와 y는 여기 있는 이 직선 x 더하기 k를 연립해야 되는 거죠. x k를 여기 16이었죠. 제가 자꾸 이제 이런 실수를 했어요. 죄송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이고 이 직선은 y는 x 더하기 k죠. 둘을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식끼리 같다고 연립하면 되겠죠. x 더하기 k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16이다. 자, x끼리 모으면 넘기면 저기 5x가 되었죠. k가 넘어가면 16 마이너스 k가 됐고요. 그래서 x는 5분의 16 마이너스 k가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점 D의 좌표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x좌표가 아니라 5분의 16 마이너스 k y좌표가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점의 y좌표가 높일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나온 이 x값을 위아래 중에 아무곳에나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식에다 대입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점 D의 y좌표를 구해봐야 되겠죠. y는 x 더하기 k, 근데 x 대신에 이렇게 5분의 16 마이너스 k를 대입해볼게요. 그럼 더하기 k 하면은 k는 이제 이게 1분의 k니까 5 곱해서 얘와 통분해 보면 5분의 5k가 됐겠죠? 더하면 5분의 16 플러스 4k가 되었겠습니다. 여기 이 점 D의 y좌표는 5분의 16 플러스 4k입니다. 5분의 16 플러스 4k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제 우리는 삼각형 DCA의 넓이 구해봐야죠. 자, 삼각형 DCA의 넓이는 4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자, 밑변의 길이 여기 A x좌표에서 C의 x좌표를 빼야죠. 좌우 간격이 차이니까 4에서 마이너스 k를 빼야 돼요. 그럼 여기는 밑변의 길이는 4 더하기 k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높이는요. 자, 이 점의 y좌표죠. 그러니까 5분의 16 더하기 4k입니다. 곱하기 2분의 1 계산한 게 이렇게 4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k를 구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잘 보면 요만큼 여러분 4를 뽑아내면 4 더하기 k가 되는 거 보이세요? 왜 그랬냐면 이게 4 더하기 k가 똑같이 있으니까 제곱식을 쓰면 조금 더 편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4는 자 5분의 여기 4가 있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4 플러스 k의 제곱이 있고요. 이게 곱하기 2분의 1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럼 이제 4는 0분의 지워버릴까요? 그럼 이게 1이 됐겠죠. 여기 이제 그러면 10분의 4 플러스 k의 제곱이잖아요. 그게 1인 거잖아요. 이제 양변에 10을 곱하면 여기는 1 됐고요. 10을 곱하면 여기 이제 10이 됐고요. 좌변은. 여기는 4 플러스 k의 제곱이 된 거예요. 전개해서 2차 방정식으로 k를, 2차 방정식의 풀이로 k를 구해도 되지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의 중간 단계까지 와 있네요. 4 플러스 k의 제곱이 10이니까 4 플러스 k는 풀마 루트 10이고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 풀마 루트 10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어느 게 우리가 원하는 k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보세요. 여기가 4,0이잖아요. k가 마이너스 4일 때 그때 이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k가 마이너스 4면은 y절편이 마이너스 4, x절편이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k가 마이너스 4면은 이제 x절편이 4가 돼요. y는 x 마이너스 4하면 y에다 0 대입하면 x는 4 된단 말이에요. 이때보다는 이게 이제 k가 y절편이니까 이때보다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돼요. 응? 돌아와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k는 마이너스 4에다가 루트 10을 뺀 게 아니라 루트 10을 더한 게 됐다라고 정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답은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10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 좀 풀이 길었으니까 정리해 볼게요. 여기 이 삼각형 OAB의 넓이는 구할 수 있었어요. 넓이가 8이었고요. 그럼 이제 이 직선에 의해서 넓이가 2등분 된다고 했으니까 아래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가 8의 반, 4가 될 거라는 걸 이용해서 이 직선에서의 k 값을 구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점 C와 점 D의 좌표를 구해본 겁니다. 점 C의 좌표, 여기 x절편이니까 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었죠. 점 D의 좌표,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점 D의 y좌표도 구했어요. 그걸로 이제 높이를 구했죠. 그래서 복잡하긴 하지만 밑변과 높이가 k들로 표현이 되었고요. 그걸 가지고 계산한 넓이가 4라는 걸 이용해서 k 값을 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 A가 있네요. A라는 점은요, 0,1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1,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5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점과 이 원에 있는 점 P를 이은 선분 AP의 길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제 엄청 잘 나오죠. 자, 한번 그림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x축, y축 해가지고요. 얘는 이제 중심이 2,-2인 원이죠. 이렇게.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5니까 아마 이렇게, 조금 x축, y축 이렇게 만나는 이런 원이 나왔을 거예요. 그림 못 그렸지만. 여기 이제 2,-2죠. 얘는 이제 0,2인 점이에요. 점 A는 0,2인 점 A가 이렇게 있어요. 이랬을 때 이 점 A에서 원에 있는 점들과 거리를 측정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거리일 수도 있고, 이 거리일 수도 있고, 이 거리일 수도 있고, 이 거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거리일 수도 있고, 이 거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거리와 가장 긴 거리를 구해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원 외부에 있는 도형과 원에 있는 점과의 거리를 따질 때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중심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여기서 반지름을 뺀 요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될 겁니다. 이게 가장 가까운 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도형과 중심과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게 가장 가까운 거리. 그럼 가장 긴 거리는요, 거기다 반지름을 더한 이 거리가 될 거라는 거죠. 이 점과 A 사이의 거리가 가장
여기 원에 있는 점과 A의 거리 중에 가장 긴 거리가 될 것이고 요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중심까지 거리를 구한다면 반지름 빼고 반지름 더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중심을 제가 편의상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0,2와 2,-2입니다. 자, X 좌표 길이 차이는요, 0과 2의 차이니까 2 제곱했고요. Y 좌표 길이 차이는 2와 -2의 차이 4가 되겠네요. 제곱하면 4 더하기 16,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가 됐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우리 최소 거리는 2 루트 5에다가 여기서 이게 이제 이만큼 2 루트 5인 거죠. 거기서 반지름 여기 루트 5가 되겠죠. 루트 5를 뺀 루트 5가 최소값이 될 것이고요. 최대값은 2 루트 5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루트 5를 더한 3 루트 5가 최대값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답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문제는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도 사실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뭐 어디 문제집들 보면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곤 하죠. 아폴로니우스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자, A점이 있습니다. 2,1 그리고 점 B가 있어요. 5,1 그리고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제가 여기서 이제 X, Y라고 해볼게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점 P에서 이제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의 B가 1:2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AP 대 BP가 1:2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걸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무엇이냐? 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XY가 들어가는 방정식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자, AP의 길이 루트 빡 씹어서 X좌표 길이 차이는요, X-2죠. 더하기 Y좌표 길이 차이는요, Y 빼기 1이 됐겠네요. 대 BP. 자, X좌표 길이 차이는요, X-5 제곱. Y좌표 길이 차이는요, Y-1입니다. 제곱. 그게 1:2다. 이걸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한 게 같겠죠. 그걸 정리한 게 바로 여기서 원하는 XY가 들어가는 바로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될 거다 이겁니다. 안에 것끼리 곱하면요. 1 곱하기 얘죠. 그러니까 뭐 제가 루트 안에 계산 좀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그리고 25 더하기 1 26이 됐고요. 자, 외항끼리 곱하면 2 곱하기 루트 알맹이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제곱 더하면 4 더하기 1 5가 된 거죠. 이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변을 제곱하겠죠. 제곱을 하면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더하기 26이 되었고요. 제곱하면 이제 얘도 제곱이 돼서 4가 되겠죠. 그럼 이 알맹이에 4가 곱해지게 되겠네요. 여기는 4X제곱 더하기 4Y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8Y 더하기 4, 5, 20 된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다 정리해 봐야죠. 자, 다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자, X제곱 넘어서 빼니까 3X제곱이 됐고요. Y제곱 넘어가서 빼니까 3Y제곱 됐습니다. 마이너스 10X 넘어가서 빼니까 더하기 됐으니까 마이너스 6X 됐고요. 마이너스 2Y 넘어가면 플러스 2Y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Y가 되겠습니다. 26 넘어가서 빼면 여기 마이너스 6이 됐겠군요. 양변을 3으로 나눠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됐습니다. 구조를 보니까요.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네요. 여기까지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이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죠.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제가 지금 그냥 빨리 해버렸는데요. 뭐 이게 얘네 둘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고요. 얘네 둘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고 그러다가 나오는 상수항 계산하면 이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얘를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거 이제 별도의 해설입니다.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만약에 서술형 문제로 나왔다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처음 AB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제 2,1, 얘가 이제 5,1이에요. 근데 이제 AB가 있는 선분을 제가 연장한 거예요. 이랬을 때 이런 점 P들이 그러니까 1:2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점들이 모이면 뭐가 되느냐. 지금처럼 원이 될 거거든요.
이게 어떤 원이 되느냐 하면 특징이 있어요. 선분 AB에 2대1 내분점과 그리고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나와요.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하게 구할 수 있죠. 내분점 3분의 250 더하기 2 그러면 여기는 이제 12가 되겠고요. 3분의 2일은 2, 1을 2 더하면 이게 3 돼서 내분점의 좌표가 4,1 나와요. 여기 어디 내분점이 이제 4,1 나왔다는 거예요. 4,1. 외분점의 좌표는 자, 2 빼기 1, 1분의 2, 50 빼기 2 빼기 1, 1분의 2일은 2 빼기 1. 외분점은 8,1 나와요. 여기 어디 이제 외분점이 있어요. 이렇게 8,1이라는 외분점이 있었던 거예요. 얘네 둘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 이거예요. 점 P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보시면 이제 중심 얼른 구할 수 있죠? 얘네 둘의 중점이 중심이겠죠? 그럼 여기는 x끼리 더하면 12, 2로 나누니까 여기는 이제 6이 됐고요. 이상하다. 이거 약간 계산이 잘못 나왔나? 제가 답을 잘못 구했나? 7번. 네. 2대1이 아니라 1대2였는데 제가 여기 2대1로 잘못 계산했어요. 아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 이제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 1대2로 외분하는 외분점이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잠시 잊고 여기다 오늘 다시 얼른 해볼까요? 그래도 하던 건 마무리 지워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A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B점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2,1, 얘가 이제 8,1이 있어요.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과 외분점이 있다 이거죠. 자, 내분점은 3분의 8 더하기 4 3분의 1 더하기 2 해서 내분점은 4, A점의 좌표가 A점의 좌표가 2,1이고 B점의 좌표 5,1이었죠. 아이,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들이 뭔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제 1대1로 내분한다. 여기는 이제 3분의 5, 여기는 2는 4, 여기는 3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해가지고 내분점의 좌표가 3,1 나와요. 여기에도 이렇게 3,1이 있어요. 이렇게. 다음에 이제 외분점은 1 빼기 이걸 마이너스 1분의 여기 이제 보시면 5 빼기 4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 해서 이제 여기는 외분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 여기는 1 나와요. 여기 어디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1이 있었던 거예요. 마이너스 1,1.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 이거죠. 원이 나온다. 점 P가 말이죠. 만들어지면. 보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중심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과 3의 합을 2로 나누면 여기 이제 1, 중심이 이제 1, y끼리 더해서 1로 나누면 1 더하기 1, 2 나누기 2니까 1. 이게 중심이 된 1,1이 중심이고 반지름은 뭐 이 길이들이 되겠죠. 여기 1과 마이너스 1의 차이가 이제 2니까 이렇게 반지름은 2가 되는 그런 원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 식대로 풀으셔야 하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에 맞는 이 비율에 맞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해서 그걸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구하면 조금 더 빨리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원이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네, 자꾸 이 뒤에가 흐려지는군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더하기 1은 0. 이거와 직선 y는 x 마이너스 1이 만나는 두 점이 있대요. 그 두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을 각각 L1, L2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L1과 L2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좀 싫죠. 근데 일단 차근차근히 해볼 수 있어요. 원과 직선의 교점을 구해야 돼요. 일단은 제가 얼른 이 원을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식으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x제곱 빼기 2x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놓고 더하기 y제곱 빼기 6y가 있고요. 1은 넘겼을 때가 마이너스 이렇게 놓을게요.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여기 괄호 안에 플러스 1이 필요하죠. 여기도 1 더해야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는 이제 플러스 9가 필요하고 여기도 똑같이 9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여기 9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1,3이고 반지름이 3인 그런 원인 거예요. 이 원과 이 직선의 교점을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뭐 대입법 써야죠. 이 식을 가지고 구해볼게요. x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고요. y를 x-1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x-1로 바꾸면 x-4가 됐겠죠. 이게 9 됐고요. 전개하면 x제곱 x제곱 더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x 그럼 마이너스 10x 여기 1 여기는 4, 4, 16 더하면 여기는 이제 17이 됐어요. 는 9 돼 있고요. 9까지 넘어와서 빼면은 2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8은 0 됐습니다.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 됐고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로 됩니다. 그러니까 x값이 1 또는 4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로 이제 y값도 알 수 있죠. 둘 중에 아무데나 대입해도 되는데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x가 1이면 y는 0입니다. 즉 1,0이라는 교점이 하나 있고요. x가 4면 y는 3입니다. 그쵸. 이렇게 4,3이라는 교점이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점들에서의 접선을 각각 구한 게 L1, L2입니다. 그리고 그 접선들끼리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그림을 그려보시면 상황이 좀 독특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다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원이 말이죠. 이렇게 중심이 0,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접점을 안다고 하더라도 공식이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공식은 아니에요. 중심이 0,0일 때 우리가 흔히 접점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근데 얘처럼 중심이 0,0이 아니면은 공식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자주 쓰지 않아요. 외우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접선을 구하나 생각하시게 될 수 있는데, 자, 볼게요. 원이 중심이 1,3이었어요. 그리고 반지름이 3이었거든요. 반지름이 3.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원이 생겼는데, 여기 이 직선과 원이 만나는 점이 하나가 1,0이에요. 1,0. 그럼 뭐예요? 2점이에요, 2점. 1,0. 또 하나는 4,3이에요. 4,3이면 요렇게 와서 요 점이에요. 요 점. 4,3. 이게 여기 지금 이게 1,3이잖아요. 반지름이 3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 x축에 평행하게 가로선으로 세 칸 간 게 그게 4,3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1,0이고. 그럼 각각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보면요. 1,0에서 그은 접선이 이렇게 x축인 거예요. 그리고 4,3에서 그은 접선은 이렇게 이 점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이런 세로선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서로 이게 직각이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그 접선끼리 만나는 점은 접선과 접선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점의 좌표는 x는 4, y는 0에서 나오게 됐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구하긴 했지만 그 선생님 이렇게 중심이 0,0이 아닐 때 접점을 알고 있으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죠. 지나는 점을 하나 알고 있죠. 그러면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어요. 그 기울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중심에서 여기까지 온 이 기울기 있죠. 이 기울기와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얘의 기울기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아니까 이 직선의 식을 구해볼 수 있겠죠. 근데 얘는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독특하긴 했어요.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x 증가량이 1에서 1 0입니다. 0. 이게 사실은 이게 세로선이었던 거죠.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좀 독특하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울기가 2였다?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겠죠? 그럼 이 점을 지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라면
1,0을 지나네? 그럼 y 빼기 0,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가능했겠다는 거죠. 얘는 이제 상황이 독특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보게 됐고 그려봤더니 이렇게 쉽게 요 L1과 L2가 나오고 교점도 쉽게 나오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문제풀이가 좀 길어지고 있네요. 초반에 약간 문제 좀 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게 있어요.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9번 문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리고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봐요.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있어요. 그 원이 있는데 그 원이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은 0과 만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원의 평행 이동은요. 요걸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중심이 결국에 바뀌는 것 뿐이잖아요. 원을 평행 이동한다고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바뀌진 않거든요. 중심만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통해서 원의 방정식을 추정하는 게 가능하니까 그냥 중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여기는 중심이 0,0이었어요. 얘는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k가 됐겠죠. 반지름은 바뀌지 않아요. 반지름은 루트 2였을 거예요. 그럼 식을 굳이 써본다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k의 제곱은 2 이렇게 식이 나왔겠죠. 근데 이 원이 이 직선과 만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중심이 마이너스 1,k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직선, 여기 직선이 있죠.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제 아주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에요. 이때 이제 이 직선이 원과 만난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이 거리가 어때야 되느냐. 바로 이 원의 반지름보단 짧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반지름보다 짧아야죠. 여기 이렇게 접할 때에는 반지름이랑 똑같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멀면 직선과 원은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제가 D라고 해볼게요. D가 R보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식을 세워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아마 K의 값도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확인해 볼게요. D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루트 빡 씌워서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여기는 x, y 자리에 마이너스 1과 k를 대입하는 거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2, y k 대입하면 더하기 2k 마이너스 3. 이게 반지름 얼마였더라? 루트 2였죠.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말이죠, 여러분. 자, 여기도 밑에도 써볼까요? 루트 8이니까 2루트 2예요. 여긴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계산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2k 마이너스 5 절대값 됐습니다. 그게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양변에 2루트 2를 곱하면 2k 마이너스 5는 2루트 2 곱하기 루트 2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세워볼 수 있고요. 2k 마이너스 5는 그러면 이 절대값이 들어가는 부등식의 특징이죠. 덩어리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 알맹이는 4와 마이너스 4의 사이값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이 k는 셋 모두에게 5를 더하니까 9, 여기는 1 됐고요. k는 셋 모두를 2로 나누니까 2분의 1 이상 2분의 9 이하다라고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0번입니다. 10번 문제 점 2,a가 있습니다. 2,a 이거를 x축에 대칭 이동을 했대요. x축에 대칭 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제 y 좌표의 부호가 바뀌게 되죠. 그럼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가 됐겠네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 위의 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이 직선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하게 되겠죠. 그때 a를 구하래요. 금방 나오게 되겠는데요.
y 대신에 마이너스 a 넣고요. x 대신에 2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었겠죠? 여기 a에서. 그러면 2a, 여기 마이너스 2 넘기면 2가 돼서 a가 1인 거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문제가 쉬우니까.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게 fx, y는 0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형의 식을 나타낼 때 y는 x 더하기 1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걸 갖다가 x 빼기 y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y를 이항시켜가지고. 이렇게 는 0꼴로 도형의 식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f, x, y는 0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삼각형을 나타내는 식이 뭐가 있었겠죠. 적어도 이제 3개의 식이 다 만족이 되어야 했고 범위도 우리가 따져봐야 했을 건데요. 그걸 복잡하게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fx, y라는 이 도형이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을 통해서 얘처럼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도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보기를 보시면 gx, y는 그러니까 이 식은 이 식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fx를 어떻게 바꿔야 gx가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우리 진행을 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얘를 가지고 평행이동이나 이제 대칭이동을 생각해 봐야죠. 자, 이제 f, x, y는 0 이렇게 있었습니다.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시켜야 됐을 겁니다.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그럼 몇 칸을 이동을 했을까요? 요 점을 기준으로 볼까요?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갔으니까 5칸을 이동한 겁니다. 얘를 가지고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 도형이 된 거예요. 요 도형이. 이제 그러면 식은 f하고 x 대신에 x-5를 대입해야 됐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를 가지고 x축의 대칭이동을 한 겁니다. 대칭이동을 딱 한 거예요. 대칭이동을. 얘를 그럼 이제 x축의 대칭이동을 했습니다. x축의 대칭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식 안에서 x는 그대로고 y라는 문자들이 마이너스 y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요 간격이 얼마입니까? 한 칸이죠. 요거를 아래로 한 칸 이동시키면 딱 요 도형이 되는 거예요. 아래로 한 칸 내려보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죠.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식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y라는 문자가 y 플러스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fx-5 있고요. 마이너스 y에서 마이너스도 그대로고 y라는 문자만 y 플러스 1로 바뀐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는요. 정리하면은 fx-5, 여기는 마이너스 분배되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gx, y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gx, y는 fx-5,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인 거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요. 3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보기. 답은 3번이 됐어요. 문제에서는 해설에서는 얘를 오른쪽으로 5칸 옮긴 다음에 위로 한 칸 올렸다가 그 다음에 대칭이동을 해서 얘를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 아니면 대칭한 다음에 아래로 한 칸 내려보내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보시면 세 점이 있습니다. A점은요, A, B, 점 B는요, 마이너스 1, 2, 점 C는 3,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G라고 했어요. 구해볼까요? 자, 무게중심을 구할 때는 X좌표는 3분의 이걸 3개를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무게중심 좌표를 구할 때는 X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죠. 자,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하면 2죠. A 더하기 2. 이게 이제 무게중심의 X좌표고요. Y좌표는 이거 3개 더하는 거죠. Y끼리. 그 3으로 나누는 거죠. 2랑 마이너스 1 더하면 1이죠. 그러니까 B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무게중심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GBC라는 삼각형을 다시 봤대요. GBC. 얘의 무게중심을 H라고 했대요. 그럼 H는 3분의
얘랑 여기에 x좌표 더한 거죠. 그러니까 3분의 a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과 3을 더하면 더하기 2 됐겠죠. 그걸 3으로 나눈 게 h의 x좌표.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자, 3분의 자, 세 점의 y좌표끼리 더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3분이고 마이너스 없는 겁니다. 3분의 b 더하기 1, 그리고 여기 y좌표끼리 더하면 2랑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더하기 1 된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1,2였답니다. 이게 1이고 이게 2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1 나오려면 이 분자가 얼마여야 합니까? 3이어야 되겠죠. 이게 3이어야 3분의 3에서 1 나왔겠죠. 그러면 이게 2니까 얘가 1이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3이어야 되니까 A는 1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얘가 2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 이제 분자가 6이어야 되겠죠. 이만큼 이게 1이니까 이게 5여야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3분의 15가 5니까 이게 15여야 했고요. 그걸로 B는 14인 걸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3번 문제입니다. 13번. 자, 세 직선이 있습니다. 이 세 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 여기에 a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 또 하나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이 세 개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편의상 이 직선을 L, 이 직선을 M, 이 직선을 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요 A 값이 결정이 돼야 되느냐. 보시면 L 직선과 N 직선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얘가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기울기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그릴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L이 있고요. 이렇게 N 직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M 직선이 어떻게 있어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느냐. 이런 경우가 있겠죠. N과 평행하면 돼요. 또는 여기 L 이렇게 있고요. 여기 N 이렇게 있고요. 아니면 M 직선이 여기 L과 평행하면 돼요. 또 어떤 경우가 있겠느냐. 마지막 경우는 이렇게 L이 있고 여기 이렇게 N이 있는데 M 직선이 말이죠.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이 점을 같이 지나버리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직선과 평행하거나 두 직선이 만나는 그 점을 지나거나 그 경우마다의 요 A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지금 이제 볼까요? 그러면 얘는 현재 기울기가 L 직선의 기울기가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입니다. N 직선의 기울기는 이거 Y는하고 정리하면 기울기 1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얘의 기울기는 M 직선의 기울기는 이걸 우리가 Y는 하고 정리하면 여기 X 앞에는 개수가 마이너스 A가 붙겠네요.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이 마이너스 A가 얘와 평행한 거니까 둘이 평행하니까 이게 1이겠죠. 그때 A는 마이너스 1 나왔겠네요. 하나 나왔고요. 자, 얘의 기울기 아까 우리 구해봤죠? 얘의 기울기가 아까 어디 있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1, N 기울기는 1이었고 얘의 기울기는 아까 마이너스 A였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A. 그럼 이제 얘가 얘랑 평행하려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과 같으면 되겠네요. 그럼 A는 1이다라는 조건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 점을 지나야 되겠네요. 우리 L과 N의 교점을 얼른 구해볼까요? 방정식을 풀면 되죠. 둘을 더하면 여기 이렇게 사라지고요. 2x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x가 3이 되겠군요. x가 3이면 y는 0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3,0인 겁니다. 여기 나와있던 이 a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이라는 이 직선이 3,0을 지나면 되는 거죠. 자, x에 3 대입하면 3a, y 0 대입하면 더하기 2는 빵에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2거나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나올 수 있겠군요. 다음에 14번 문제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x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이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있네요. 물음에 답하시오. 두 직선의 교점과 1,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두 직선의 교점을 일단 구하면 되겠죠. 대입법 써볼까요?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여기 이 조건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y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x하고 마이너스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죠. 더하기 3은 0이다. 그럼 여기 이제 2x 더하기 3이 0이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게 되겠군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y는 2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과 이제 1,0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분수가 나오게 했을까? 지나는 점들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자,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자, x 증가량 아래 점에서 위에 점 빼볼게요.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니까 2분의 5가 됐습니다. y 증가량도 그러면 아래에서 위를 빼야죠. 마이너스 2분의 3 됐어요. 이거 부모 문제 2 곱해서 이거 2 지워버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두 점 중에 이 점을 이용해 볼게요. y 빼기 지나는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3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좌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5분의 3x 더하기 5분의 3 이렇게 두 직선의 교점과 1,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의 답이고요. 두 번째 질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교점 여기 구해놓은 게 있죠. 재활용할 수 있겠네요. 기울기가 3인 직선을 L이라고 할 때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을 L이라고 할 때 원점과 L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좀 짜증나게 해놨네요. 자, 기울기가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점을 지나고 y 빼기 y좌표는 기울기가 3이라고 그랬죠? 3 곱하기 x 빼기 x좌표 더하기 2분의 3 한 거죠. 정리해봐야 되겠죠? 양변에 제가 2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2y 빼기 3 그럼 여긴 6이 됐겠죠? 분배되면 여기는 이제 6x 6이 곱해지면은 여긴 더하기 9가 됐겠습니다. 식을 제가 다 오른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0은 6x 마이너스 2y 넘어가면 더하기 3이니까 더하기 1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y 더하기 6 됐다는 얘기죠. 얘와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와 0,0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라. 그럼 이제 루트 빡 씌워서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 1이 됐겠죠. 이 xy 00 대입하면 절대값 6 그러니까 루트 10분의 6이네요. 유리화 하면은 루트 10 곱하면은 10분의 6 루트 10이 됐겠죠. 2를 약분하면 5분의 3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답이 맞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14번 문제죠. 네, 5분의 3 루트 10 맞고요. 여기도 이제 이 위에 있는 요 문제도 네, 요 문제도 맞았고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이면지를 충분히 갖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풀이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볼게요. 15번 문제.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 잘 보세요. 원의 방정식이 y제곱 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y 빼기 4는 0이라고 되어 있고요. 직선이 2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라고 되어 있어요. 둘이 만나는 점이 두 개 있대요. 그 두 점을 A, B라고 할 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식으로 좀 바꿔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여기 더하기 여기 y제곱 더하기 2y 여기 이제 빼기 4는 넘어가서 더하기 4 해놨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여기 이제 더하기 4를 해야 되죠. 더하기 4 여기 이제 더하기 1 해야 되죠. 더하기 1 그렇게 해서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9 나왔어요. 얼핏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얘와 얘가 만나는 두 점 구할 수 있죠. 둘 연립하는 겁니다. 이걸 뭐 y는 하고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법 써가지고 x값 2개 구하고 y값 2개 구하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마 쉽게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런 문제는 이게 이제 원이 이렇게 있죠.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이제 2,-1 여기 이제 이렇게 2x 빼기 y 더하기 1은 0 이 점들이 이제 a, b가 된 거죠. 제 얘기 뭐냐면 점 A와 점 B의 좌표를 직접 구해도 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숫자가 매우 계산하기 힘들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바라는 어떤 방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풀길 바라느냐 하면은, 자, 이 원의 반지름이 지금 현재 3이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중심에서 현의 길이 구하는 거죠. 현까지의 거리를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근데 이 길이가 3인 걸 알고 있어요.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으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이만큼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현을 2등분하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해서 곱하기 2 하는 방식으로 AB의 길이를 구하는 게 훨씬 편할 거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두 개의 교점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지만 엄청 복잡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직선과 2,-1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 거리를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D라고 해볼게요. D를 구해보면은, 자, 루트 씌워서 제곱 더하면 4 더하기 1 해서 5 됐고요. 절대값에서 여기 이제 x에다 2 대입하면 4, x에 y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더하기 1 해서 루트 5분의 6 나왔습니다. 숫자가 안 좋죠. 자, 그럼 5분의 6 루트 5 이렇게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5분의 6 루트 5라는 겁니다. 제가 이 거리를 뭐 K라고 해볼게요. K. 제가 K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빡 씌워서 여기 제곱에서 제곱 빼면 되죠. 제곱하면은 여기 9고요. 여기 제곱은 사실 얘보다 얘 제곱하는 게 편하겠네요. 제곱하면 5분의 36입니다. 루트 안에서 그럼 이건 5분의 45니까 9니까 5분의 45죠. 빼기 36하면 여긴 9가 됐죠. 그래서 루트 5분의 3이에요. 유리화하면은 5분의 3 루트 5라는 얘기죠. 이게 5분의 3 루트 5입니다.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요? 5분의 3 루트 5의 2배라는 거죠. 2 곱하기 5분의 3 루트 5 해서 5분의 6 루트 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여기 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슬슬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x제곱 빼기 2분의 1k, k-3, y제곱 빼기 4x 빼기 2ky 더하기 k는 0이다. 이것이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k값이 있고 그런 k를 모두 구하래요. 그리고 그때마다 나오는 뭐 k가 아마 2개 있나 봐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원의 방정식이 결정이 되겠죠. 나와 있는 그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죠. 그럼 이제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특징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원의 방정식의 특징. 자, 바로 이런 겁니다. x제곱,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우리 원의 방정식이 생겼잖아요. 전개하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뭐 이렇게 ax 1창, y 1창 더하기 상수항 0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의 특징은 x, y에 대한 2차식인데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x, y 항이 없어야 됩니다. x하고 y를 곱한 항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x, y 항은 없어요. 이거 이제 x제곱항, y제곱항, x항, y항 이렇게 있죠. 여기서 뭘 따져야 되느냐?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얘도 1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만큼이 몇이어야 한다? 이만큼이 1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이게 만약에 1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기하를 배우실 때 배우는데 타원 또는 쌍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주장을 먼저 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2분의 1 k 곱하기 k-3 이게 1이어야 된다는 거죠. 양배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여기 이제 이만큼만 보면 k제곱 마이너스 3k 됐고 양배는 마이너스 2 곱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됐겠죠. k제곱 마이너스 3k 넘어오면 더하기 2는 0 됐습니다. 그러니까 k는 뭐 쉽게 나오는데요. k-1, k-2는 0에서 k는 1 또는 2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k가 1일 때와 k가 2일 때를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이 원이 어떠한 중심을 가는지를 따져서 그때의 그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래서 k가 1이면
어쨌든 여기는 1이 됐겠죠. 얘가 1이 되는 k를 구한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k가 1이면 여기 이제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얼른 제가 바꿔볼게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여기는 4 돼요. 여기서 이제 중심이 뭐가 되느냐면 중심이 2, 마이너스 1 나온다 이겁니다. 바꾸는 건 금방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니면 혼자서도 하실 수 있겠죠. k가 2면 어쨌든 이제 이만큼 1이 되겠죠. 얘가 1이 되는 k를 구한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k가 2면 여기는 이제 2 대입해서 4y 더하기 2는 0 된단 말입니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 여기 이제 계산하면 2는 4, 2는 4에서 여기는 6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심의 좌표는 2, 마이너스입니다. 둘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x좌표끼리는 차이가 없네요. 0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차이가 이제 1이죠. 1의 제곱해서 답은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지가 다 떨어졌어요. 그냥 여기다 할게요. 직선 L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L 직선이 Y는 AX 더하기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요.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요. 그럼 이제 Y 대신에 Y 마이너스 2가 대입이 됐고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대입됐겠죠. 는 3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한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요. Y는 X에 대칭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Y라는 문자는 X로 바뀌고요. X-2가 됐겠죠. A 곱하기 X라는 문자는 Y로 바뀌게 되는 거죠. Y 더하기 3이 됐겠네요. 더하기 3이 이렇게 있죠. 이 직선이 L 다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랬을 때 L과 L 다시가 이 둘이 만나는데 그 둘의 교점이 Y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둘의 교점이 Y축. Y축이 있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어떤 특징이 있느냐. X값이 0이라는 특징이 있겠죠. 그때 A값을 구하쇼. 그러니까 얘가 뭐 이제 직선이 뭔가 있겠죠. 뭐 이렇게 있겠죠. 이게 뭐 L이라고 해볼게요. 뭐 바꿨더니 이제 얘가 뭐 만약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볼게요. L-가. 그럼 이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직선의 Y절편이 서로 같겠죠. 이 둘이 이렇게 Y축에서 만난다. 그런 얘기는 두 직선의 Y절편이 같겠죠. 얘를 우리가 정리를 쭉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까다롭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둘이 이렇게 만나니까 Y절편끼리 같다. 그것만 비교하면 A값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L의 Y절편은 뭐가 되느냐? Y절편. X 0 대입하면 되죠? 그럼 Y는 3이 나왔어요. 그럼 L 다시의 Y절편을 우리가 구해봐야 되겠죠? Y절편. 그리고 그것이 얘와 똑같은 3인이 된다라는 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X에 0을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2가 됐고요. 우변은 A 곱하기 Y 더하기 3이 됐고 여기는 더하기 3 되어 있는 겁니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됐겠죠. A, 여긴 전개하면 이제 AY 더하기 3A가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3A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는 AY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Y는 A로 나누니까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A분의 5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얘가 뭐랑 똑같다? 3이랑 똑같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얼른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분의 5가 3이다. 그럼 마이너스 A분의 5는요? 마이너스 3 넘어가서 더하니까 6이 됐겠죠. 양변에 A 곱하면 마이너스 5는 6A가 됐고요. 그러니까 A는요. 마이너스 6분의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고생하셨습니다.